밤 10시 반입니다. 빨간불이 아까부터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슬그머니 지나갑니다. 슬그머니. 그러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택시가 그냥 슬그머니. 나오는 게 뭐예요? 택시가 슬 들어가는데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어디로 왔나요? 횡단보도가 여기도 있고요. 저 뒤에도 있네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로 조금 지나서 택시 보험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네요. 자전거 횡단도에서 이만큼 떨어졌다. 요 길로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여기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는 아파트 차가 나오는 쪽이다. 이쪽으로 갔어야지. 그리고 거꾸로 방향이다. 거꾸로. 여기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 단지로. 여기는 나오는 쪽. 근데 왜 이쪽으로 가는 건 역방향이다. 그 두 가지예요. 여기 자전거 횡단도에서 한 2m, 1, 2m 벗어났네. 요거. 그리고 너 왜 여기 자동차 나오는 쪽인데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서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전동 킥보드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택시 100% 잘못이다. 전동 킥보드도 일부 잘못이 있다. 택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전동 킥보드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 저 완전히 생짜배기 신호위반이죠. 빨간불에 당연히 멈춰야죠. 보행자가 있든 없든. 그래서 100대 빵. 100대 빵이어야 옳겠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가 조금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택시가. 여기서 들어오려고 그럴 때 택시가 벌써 여기쯤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동 킥보드 들어서기 전에 좌우를 한번 살폈더라면, 늦은 시간에 차들도 없고 그러니까 가끔 저렇게 신호위반한 차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동 킥보드 들어서기 전에 잠깐 좌우를 살폈더라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넷. 전동 킥보드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 보이죠? 슉 들어왔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만일 지금 막 빨간불이 켜졌다. 지금 금방 빨간불이다. 지금 막 빨간불이면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도 있어요. 저럴 때 만약 오토바이 타고 툭 건너다가 사고 났으면, 신호 바뀐 직후에, 그럴 때 오토바이 잘못 20-30% 봅니다.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랑 속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만일 지금 자동차가 빨간불로 바뀐, 지금 막 바뀌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왜 성급하게 튀어나왔느냐? 보행자들은 아직까지 이제 몇 발짝밖에 못 걷는데 쭉 나온 거 20-30%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100대 빵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 같으면은 저 자동차 사람 들어오네 그럼 멈출 텐데, 전동 킥보드 쑥 나왔으니까 나오기 전에 혹시 한번 좌우 좀 살펴보지 그랬어. 그래서 1-20% 얘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마음은 100대 빵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전동 킥보드에게 1-20%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또 이런 걸 걱정하십니다. 대문에서 80대 20으로 끝나면 대인도 그대로 80대 20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상대 측은 80대 20으로 하자고 합니다. 만약에 80대 20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대문에서 80대 20으로 끝나면 대인에서 그대로 80대 20이 적용된다. 대인에 대해 소송 가면은 대물 80대 20으로 끝난 건 무관하게 법원에서 알아서 과실 판단해 준다. 그대로 80대 20이 적용된다는 의견이 4%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물은 그냥 빨리빨리 먼저 끝내지 뭐. 대물에서 몇 대 몇 대인 거하고요, 대인하고는 별개예요. 대물은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보험사도 잘 몰라요.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 이거 옛날에 몇 대 몇 했잖아요. 지금도 몇 대 몇. 그건 판사들이 볼 땐 잘 몰라요. 근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과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또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충 끝냈어? 그래, 뭐 대물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인이지. 대인은 소송 갈 거야. 소송 가면은 대물에서 몇 대 몇 끝났는지, 물론 보험사에서 이거 대물에서 몇 대 몇 끝났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지난번에 몇 대 몇 끝났는데 그대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판사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인은 대인입니다. 대물은 대물일 뿐, 대인은 대인이다. 그래서 소송하면 별도로 과실비율 다시 판단해 줍니다.
보험사끼리 몇 대 몇 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그냥 보험사끼리지. 소송하면은 과실비율은 판사가 판단해 줍니다. 이분 발목 인대 파열돼서 4주 동안 입원했고 지금도 목발 짚고서 고생하신답니다. 보험사에서 나중에 얼마 주는지 들어보세요. 시원치 않게 얘기하면 소송에서 몇 대 몇인지 본인이 직접 소송하십시오. 변호사 선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일 발목에 장애가 남을 것 같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애는 안 남을 것 같다. 그럴 땐 나홀로 소송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비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 비용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비용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될 수도 있어요. 장애가 예상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장애 없고 나 이번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플러스 위자료만 청구하겠다. 그리고 전도기포도 내 거다. 망가진 거.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편 내 이번 기간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 그럼 보험사는 이번 기간에 월급을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월급의 85%만 준다고 그래요. 보험사는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월급을 받았더라도 이번 기간에 대해서 100대 빵이면 월급 100%를 인정해 줍니다. 직장에서 출근 안 했으면 월급 안 주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월급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월급 받았어도 소송하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왜 그럴까요? 휴업손해라는 것은 내가 10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병원에 입원한 동안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100개의 노동력 가치,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손해입니다. 근데 보험사는 얼마 받고 있었어? 300만 원? 그런데 입원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고? 그럼 300만 원 손해봤네? 돈의 차이. 그것에 85% 준다고 그래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게 아니고 노동력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노동력 평가설. 보험사는 차액설. 차액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길면 그때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6달 동안 입원했다. 6달 동안 입원해 있었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월급 다 받아서 3천만 원이잖아요. 보험사에서는 한 푼도 안 줘요. 월급 받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직장인들의 경우에 입원 기간이 길고 월급을 입원 기간에 받았을 때는 그때는 장애가 없더라도 소송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소송하시게 되면 몇 대 몇이 나왔는지 꼭 알려주십시오.